조금 전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국회가 오늘 오후에 새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사실을 발표했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훌쩍 넘긴 상황이죠. 이태원 참사 관련한 국정조사 또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는데 이 소식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유한을 책거래. 유정아 실장이 좀 계속 챙겨요. 진짜 제 이름 아시죠? 알아요. 네. 오늘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신현영 증인 채택해야 민주당 안 보이네요. 저열한 정치 공세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노안이라는 게 들켰네요. 네, 다정회 만물 박사 복국장도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매의 눈인 저 류 실장이 박준우 마커의 이 시소 그래픽 이 오류 때처럼 콕 집어냈는데요. 노안이어서일까요? 이 한참 후배인 날씨 전문 이재승 기자에게는 형이라고 불러서 살짝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내일은 눈이 안 오는 걸로 일단 돼 있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지역별로 더 눈이 오는 모양이군요. 뉴스룸에 날씨 영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요즘 제가 밀고 있는 캐릭터 이 다정회 내에 감시와 견제를 담당하는 옴부즈맨인데요. 오늘은 이태원 참사 당일 상황으로 돌아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조특위위원들은 참사 초기의 대응 잘못부터 따지고 들었습니다. 끝에까지가 전체적으로 한 12m 정도 되는데 바로 좌우폭이 한 3-4m 정도 됩니다. 158명의 사망자와 다수 부상자가 좁은 공간에서 일어난 걸로 지금 그 조사 결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정복을 입은 두 경찰이 위아래만 지키고 이렇게 소통할 때 휘파람 불면서 그 관리만 했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갑자기 교통통제를 시작하면서 전부 윈도로 밀어버린 거잖아요. 2차선을 장악하던 그 사람들이 위로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당연히 내려오는 사람들이 못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 물었는데요. 이 당장 국정조사의 허점부터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참사 당일 112 신고를 담당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 병가를 이유로 참석을 하지 않은 건데요. 송 전 실장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상태입니다. 사실 이 수사를 이유로 국정조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처음부터 나온 바가 있죠. 다만 역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 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현장 조사에 나와서 직접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 특수본은 그런데 이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는데요. 경찰 특수본 관계자는 소방서장의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 확산의 중요 원인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또 현장에 도착한 10시 30분부터 지휘를 선언한 11시 8분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말을 했습니다.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 경찰과 소방, 구청 등 이 관계 기관들의 공동 책임이다라는 게 경찰 특수본의 시각이죠. 그런데 왜 용산이라는 글자가 붙은 이 현장 책임자들만 책임을 묻느냐라는 의문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사전 대비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디다 이런 지적입니다. 참사 당일날 현장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책임만 조사하고 있지 사전 대비를 왜 안 했느냐. 그리고 참사 사흘 전에 경찰청이 보고를 받았고 서울시는 이틀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왜 대책을 안 세웠냐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네, 경찰 수사 사후 대응에 대해서도 윗선의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이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죠. 국정상황실은 대통령이 참모조직입니다. 대한민국의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닙니다. 컨트롤타워는 중앙안전대책본부로 봐야죠. 네, 그런데 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가?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더디긴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특수본 수사는 경찰의 셀프 수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특수본 책임자를 임명한 사람 바로 윤희근 경찰청장입니다. 윤 청장의 인사권자 이상민 장관이죠. 두 사람을 즉 인사권자를 수사할 수 있느냐 해묵은 질문이 다시 나오는 상황인데요. 국정조사 대상 중에서도 핵심 증인인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민주당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장관, 참사 발생 3시간 뒤에 현장에 도착을 했지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못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당일 행보가 여전히 깜깜이라는 지적입니다. 장관의 출퇴근 기록은 물론이요, 참사 당일 동선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컨트롤 타워라고 하고 하면 그 컨트롤 타워의 수장인 장관이 어디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말들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유가족들이 있는 녹사평 분향소, 주변에는 보수단체 회원들, 유튜버들이 피켓을 내걸고 유가족들을 직접 비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식 잃은 부모들을 2번 죽이는 일인데요. 우리 지한이한테 어제 탤런트 지한이 엄마가 시체 팔아서 돈 벌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지한이 엄마가 기절했습니다. 녹사평역에 경찰은 없습니다. 서 있기만 하고 확성기로 떠들어대는데 말리지도 않고 거기 신창위원회 철수시켜 주십시오. 그게 사람입니까? 네,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는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에 방금 보신 이종철 대표를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했는데요.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인데 과거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 정확히 이 발언을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신자유연대가 유가족 텐트를 설치를 방해했다, 시체 파리로 돈 벌려 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네, 선택적 시체팔이죠. 네, 맞은 말. 표현 좋아요. 아주 표현 좋아요. 네, 다정회를 즐겨보시는 정회원 여러분들이라면 이 얼굴 그리 낯설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 유튜버로 또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팬클럽 회장으로 활동을 했던 인물인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제목은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윤지사 TV입니다. 지난해 추석 때는 윤 대통령 내외의 추석 선물을 받았다고 이렇게 스스로 알리기도 했었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열자를 따서 열지대라는 표현을 썼고 쉽게 기억하기로는 윤석열의 열자, 윤석열을 지키면 대통령 만든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지대라는 부분이 안전지대라는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과 함께하는 안전한 지대. 네, 지금 신자유연대가 하고 있는 활동, 윤 대통령을 지키는 데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요? 며칠 전 유가족을 직접 만났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 중단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태원 사건을 정권에 타격을 주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희생자나 그 부모들은 위로받고 보호받아야 될 분들이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족이나 희생자들에 대해서 폭언을 하든지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일은 삼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정치권의 말들도 거칠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런 분향소 주변에 2차 가해를 만든 온상 국민의힘이라고 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의 막말을 겨냥해서 폐륜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먼저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생명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그리고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이건 폐륜 정권입니다. 네, 국민의힘 역시 이 폐륜이라는 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또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의원을 비판했는데요. 특히 신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세 모드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측근이며 분신이라던 두 사람이 부정부패로 구속이 됐는데 정치 탄압이라며 양심까지 속이는 게 진짜 폐륜입니다. 신원영 의원은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불러 자신의 정치적 홍보에 써먹었습니다. 이게 진짜 폐륜입니다. 의사를 하더라도 그 해당 병원의 그 재난의료지원 팀원이 아니면 그 구급차에 타면 안 되는 거죠. 온라인에 보면 그 신현영 의원의 이 행위에 대해서 구조 포르느냐, 참사 포르느냐.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신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닥터카에 남편과 함께 탑승한 경위부터 15분 만에 복지부 장관의 탈을 타고 이동한 이유까지 국정조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골든타임 4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던 분이 본인이 골든타임을 수십 분이나 본인 때문에 본인의 갑질로 갉아먹은 상태입니다. 숨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당당히 밝히고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의사이기도 한 신 의원이 닥터카를 탄 것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신 의원과 직접 통화를 했다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다라면서도 새벽 1시에 현장에 가서 돕고 싶었던 선의에 대해서는 국회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좀 거들고 싶었던 게 본심, 누가 뭐 새벽 1시에 나가려고 그랬겠어요. 선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택시를 불러 타고 갔어요. 그렇죠. 가서 거기서 보자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였겠죠. 예. 그게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장 치열한 현장, 이 예산안 협상 부분이죠.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최후 통첩을 한 상태였는데요. 이미 법정 처리 시한 그리고 정기국회의를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 여야가 극적으로 내년 예산안 합의했다는 소식 알려왔죠. 다정회 방송 직전까지만 해도요. 민주당은 이 예산안 버티기의 책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역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 정된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대통령이 나가서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통령이 정말 깨알같이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그걸로 하면 안 돼. 뭐하고 연계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예산 처리를 막았어야 되겠습니까? 네, 어제 박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을 들은 후에도 국민의힘은 딱히 부인하지는 않았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새 정부 출범 첫 해 예산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내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의견 접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새 정부가 출범해서 처음 일하려고 하는 첫 해에 민주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의 힘만으로 붙잡지 말고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네, 비록 오늘이 예산안 법정 시한을 20일 넘긴 시점이고 이제 내일이면 21일째가 되는데요. 여야의 합의 타결 소식 너무 기쁩니다. 일단 저는 오늘 밤 야근을 각오했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합의 소식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가족 2차 가해 심각, 여야 폐륜 공방까지 거칠어지는 말말말, 여야 예산안 극적 합의.